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5분 특성 논문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김창수 선생님이 작년 12월 발표한 조선 후기 조선청 관계와 국왕의 건강 문제, 숙종 초반 교역내를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이전까지는 다 역사학고 그런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의사학이라는 학술지에서 발표된 논문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논문의 핵심 주제 같은 경우에는 17세기 후반 숙종이 즉위한 이후부터 약 10년간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교역내 중지를 꾸준히 요청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문제의식이. 교역내라는 거는 이제 청나라 사신이 조선에 도착했을 때 국왕이 직접 사대문 밖에 나가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 독립문 그 자리 영운문까지 나가가지고 옛날 영운문 자리까지 나가가지고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행사를 말하는 건데요. 숙종이 즉위한 이후부터 약 10년간 이 행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에서 3번의 난으로 인해서 조청 관계가 긴장이 높아졌던 상황이었는데 저자는 숙종의 건강 문제, 특히 천연두라고 알려진 두창의 유행 여부가 이 외교 갈등의 주요 요인인 점을 밝힘으로써 국제관계와 질병의 관련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기존 연구 같은 거 보면은 이 숙종이 교용을 왜 거부했냐라는 점에서 의문을 품고 이 의도를 탐구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정치적 의도를 지닌 행위로 이 교용 정지 요청을 해석을 했는데 이들 연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3번의 난으로 인해서 청나라의 통치가 흔들리자 조선에서 이 틈을 타서 교용을 거부했을 것이라는 관점을 대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학사 분야에서 살펴봤을 때 이 시기에 실제로 숙종이 여러 질병에 시달렸다는 것도 연구에서 좀 밝혀진 바인데 특히 숙종이 제9년에는 이제 두창을 앓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관해서 국왕의 질병 치료를 분석하거나 1683년에 숙종이 앓았던 두창의 처방과 치료법 등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었고 저자는 이러한 연구들과 기존의 정치적 연구들을 종합해서 이 숙종 제1년간 있었던 교역내 정지 요청을 좀 분석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논문 내용을 살펴보면은 좀 표가 좀 많았던 논문이었는데 대체로 이제 교역을 몇 번 시행했고 몇 번 정지했고 뭐 청나라 몇 번 받아들여졌는지 이런 표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대략 이 화면에 보이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숙종 초반에 국왕의 교역은 이제 번번이 중지되면서 양국의 갈등이 이제 크게 증폭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역이 중지된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숙종의 건강 요인으로 인해서 14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한 이래로 줄곧 다양한 질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두창으로 인한 이제 교역 정지 요청이었는데 청나라 사신이 조선에 당도할 쯤에 두창이 조선 내에서 유행한다면서 가급적 교역을 정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 사신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졌는데 두 번째 이유는 일단 숙종이 두창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왕이 나와도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교역 정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노골적으로 조선을 비난하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청나라의 반응은 3번에 난 이유로 청나라의 통치 질서가 다소 약한 틈을 타서 조선이 의도적으로 마땅한 이유도 없이 교역을 회피하려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숙종이 1683년에 두창을 앓은 이후에 두창이 이제 면역력이 생겼으니까 두창으로 인한 교역 정지 요청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후 청나라는 이전까지 교역에 불성실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서 조선을 압박했고 이후 숙종은 교역을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숙종 12년에 일어난 교역 내에 관한 갈등은 3번의 난으로 인한 청제국 질서의 균열 및 긴장된 국제 정세 속에서 숙종의 질병과 두창이라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요소의 결합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였다라고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논문을 소개해주신 수평님께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데 일단 질문 들어온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되게 간단한 질문들인데 일단 두창이 천연두가 맞나요? 일단 이 의학사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조금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합니다. 홍역이랑 두창이 이제 그 당시에 처음 발병했을 때는 명확히 구분이 안 가가지고 이 홍역 좀 헷갈리는 면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숙종이 그 제9년에 앓았던 병은 뭐 병 치료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두창이 맞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음,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전염병이 돌고 있으니까 우린 못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질문하시는 질문들이 많은데 이 교영례라는 게 왜 하는 건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조선이 청나라의 제후국이라는 거를 드러내려는 행사인 건지 사실 사신이 올 때 왕이 직접 나간다라는 게 굉장히 좀 수세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교영례가 치러지게 된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영례라는 게 이제 뭐 대체적으로 이제 사신이 오면은 이제 국왕이 나가가지고 맞이하는 행사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청나라 이전 명나라가 이제 중원을 장악했을 때에도 심심치 않게 이제 교영례가 이루어졌고, 근데 이것이 조선의 정치적 상황이라던가 명나라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또 조선 내부의 국왕이 직접 나가지 못하거나 나가기 어려운 국왕이 좀 몸이 안 좋은 상황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국왕이 직접 못 나가고 근데 그것도 미리 이제 서로 의주에서부터 내려오는 동안에 서로 사전 협의를 계속합니다. 의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의전에 어떻게 할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제 마지막 당일에 도착한 당일에 정말 이제 그 의식에 딱 맞추어서 성대하게 최대한 국왕이 오지 않았더라도 그에 걸맞는 사람이 나온다거나 채자가 나올 때도 있죠. 그런 식으로 서로 어떻게 보면 형제국의 사신과 조선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는 자리인 만큼 서로 이렇게 얼굴 붉히지 않고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뭐 마주하고 청나라는 황제국은 황제국의 권위를 드러내고는 그런 행사인데 청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의례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청나라가 조선의 종주국으로서 위험을 드러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이었고, 근데 의외로 청나라에서 굳이 이 사신들에 따라 좀 경향이 좀 달라져요. 어떤 사신은 뭐 요청하면은 빼주기도 하고 하는데 인조 때가 특히 그랬고요. 인조 때도 의외로 인조가 이제 교영을 못 나가겠다고 하면은 좀 많이 봐주고 뭐 이제 했는데, 효종 때는 효종이 엄청 열심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벌의 화신인 효종이 교영을 엄청 열심히 참석을 하고 누구보다 딱 한 번 빠졌을 거예요, 제 기간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수세적이라고 하기에는 처음에 서로 한만 잘 맞으면은 그렇게 뭐 수세적이거나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이게 차츰 지금 사례처럼 계속 빠지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다 보면은 의심이 생기는 거죠. 야, 이거 의도적으로 우리를 피하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들면서 그때부터 좀 강압적인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 모습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딱 수세적이다 아니다라고 딱히 딱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게 이 교영례가 특히 청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초기에 이제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한 논문인데, 이제 3번의 난이라고 하면 보통 이 청초에 강희제가 이제 즉위하고 남쪽에서 이제 세 개의 번이 이렇게 일어나서 청이 거의 제대로 정립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조선의 왕과 사대부들이 이 3번의 난으로 청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나요? 대체적으로 정치적 의도를 많이 이제 이야기하시던 연구자들은 조선에서도 이 3번의 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청나라가 멸망할 수 있다라는 논의도 하고, 우리가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 정도를 좀 논의를 상당 부분 진행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도 이렇게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청나라가 오히려 더 조선에 대해서 좀 집착을 하고 조선이 뭔가 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은 숙종한테 그런 것처럼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뭐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 보면 사실 망할 나라에 뭐하러 굽신거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재밌는 질문인데요.
만주인들이 천연두의 면역력이 유독 약했다라는 식의 연구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청나라 사신들이 주로 만주인들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청나라 사신들이 한양 도성에 들어오려고 했을까? 과연 이 두창이 유행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하고 또 연관지어서 조선에 가는 사신들을 선발할 때 뭔가 조선에 많이 퍼져 있는 이런 천연두 같은 질병들의 면역력이 있는 사람을 뽑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상상력이 가미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이런 내용들도 좀 담겨 있나요, 논문에? 일단 논문 말미쯤에 이 청나라도 충분히 두창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숙종 때 이야기는 아니지만 인조연간 소개를 잠깐 해요. 인조연간에 이제 정명수 일행이 왔는데 마침 그때 이제 두창이 이제 퍼졌고 이제 임평대군이 이제 정명수를 만나러 갔는데 임평대군은 이제 못 만나게 합니다. 통역관 정명수가 직접. 왜냐면은 임평대군은 두창을 앓은 적이 없기 때문에 괜히 이제 만나러 왔다가 뭐 이제 두창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전에 이제 차단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숙종 때 이 온 사람들의 면면은 이 논문에서 뭐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창이 역사를 바꿨다라는 식의 이제 연구들도 요새 뭐 좀 많이 나오는 추세고 뭐 최근에 뭐 병자호란 맞죠? 병자호란 당시에 청나라군이 그렇게 일찍 강화를 맺고 일찍 물러난 것도 이 두창이 무서워서 두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이런 점은 나중에 충분히 한번 뭐 제가 영향 안 되니까 제가 뭐 의학은 잘 몰라서 예 충분히 그때 사신단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뽑았겠구나라고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밌는 연구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참 이게 전염병 얘기까지 결국 이어지게 되는데 현재 이런 뭔가 전염병 팬데믹 상황하고 또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재밌는 논문이었습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